파트 2에서는요, personal statement, 추천서, 그리고 원서 이렇게 남아있는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그럼 personal statement, diversity statement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personal history statement라고도 하는 자기소개서입니다. PS는 SOP랑 좀 달라요. SOP는 지원자의 연구 경험과 연구 경력을 바탕으로 쓰는 학업 계획서였다면 PS는 지원자의 봉사활동, 성장 배경, 리더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자에게 포커스를 더 맞추는 그런 자기소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UC 대학들이 이 PS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입학 사정관에게 지원자가 프로그램에 어떤 독특한 관점과 유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SOP가 연구에 관한 거라면 PS는 지원자에게 관한 거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S를 쓰실 때는 SOP에 쓰셨던 내용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써주시는 게 좋고요. 요즘에 많은 학교들은 PS에 구체적인 질문을 물어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고난이나 역경을 이겨낸 경험이 있냐, 아니면 리더십 활동을 통해서 너가 배운 것들은 무엇이냐,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을 주고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질문을 받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질문에 적합하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추천서입니다. 추천서가 합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합격에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요소인지 좀 애매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아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UC Berkeley에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 가장 와닿더라고요. How important are letters of recommendation? 이라는 질문에 UC Berkeley에서는요, 일반적으로 학점과 시험 점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추천서는 합격을 결정하는 요소, 즉 deciding factor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받아들이기에는 석사를 지원하는 동등한 두 지원자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조건이 똑같을 때 추천서를 가지고 어떤 지원자를 더 뽑아야 되는지를 좀 결정한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박사를 지원하는 석사생인 경우에는 지도교수님의 추천서가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박사를 지원하는 석사 지원자에게는 추천서 힘이 정말 클 거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추천서에는 지원자의 학업 능력과 연구 능력,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추천서는 일반적으로 3통을 요구를 합니다. 2통은 지도해주신 교수님께 주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통은 직장 상사에게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석사를 준비하는 경우였고, 그리고 직장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2통은 제 대학 교수님께, 그리고 1통은 제가 교환학생 때 만났던 한국인 교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교환학생 때 만났던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짧은 시간 제가 그 교수님을 만났지만 그 교수님은 제가 미국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고, 영어가 힘들 때 어떻게 노력을 했고, 과제나 이런 것들을 정말 어떤 노력을 거쳐서 제가 그 과제를 제출했는지 그 교수님이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저의 어떤 모험심 그리고 도전 정신 같은 거를 교수님이 잘 써주실 것 같아서 제가 그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추천인의 지위나 타이틀에 너무 연연을 하지 마시고 추천서를 긍정적으로 써주실 수 있는, 그리고 우호적으로 써주실 수 있는 분께 추천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추천서를 제출하는 방법은요, 지원자가 원서에 추천인의 인적사항, 이름, 이메일 등을 기입을 하면 이제 학교에서 그 이메일로 지원자의 추천서를 쓸 수 있는 링크를 보내겠죠? 그러면 추천자는 링크를 열어서 그 링크 안에 추천서를 직접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추천서를 첨부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서입니다. 원서는 온라인 원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열심히 준비한 SOP, CV, 성적표 이런 것들을 이제 원서에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학교마다 원서 작성 인스트럭션이 다르니까요. 그 인스트럭션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한번 서브밋을 누른 원서는 수정이 어려우니까 제출하기 전에 꼭 잘 점검을 하시고 제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영어 성적은 저희가 보내는 게 아닙니다. 시험 기관에서 학교로 보내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원서에 complete이라고 원서가 떠야지만 모든 서류가 받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원서에 complete이라고 뜨지 않으면 우리가 제출한 서류가 미싱이 됐다거나 아니면 시험 기관에서 보낸 서류가 미싱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확인을 하시면서 원서를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알려드리자면요. 많은 학교들이 지원자가 학교랑 컨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원자의 학부모가 학교랑 컨택하는 뭐 이메일이나 전화 이런 것들을 트래킹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서류를 미싱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메일에 답장이 느리다고 해서 불만을 갖고 컨택을 하는 것보다는 정중하게 컨택을 하는 것이 지원자 이미지를 해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개의 웹사이트를 소개를 하고 마칠게요. 하나는 Purdue University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래머 혹은 글짓기에 관련된 웹사이트인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SOP 쓰는 방법과 그 이외에도 문법 체크 혹은 글쓰기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학생들도 많이 쓰는 웹사이트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Graduate School Application Advice라는 웹사이트입니다. 이 웹사이트는 대학원 지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거든요.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찬찬히 살펴보시면 대학원 지원에 필요한 요소들 그리고 타임라인, 학교를 찾는 방법 등등이 영어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가끔은 한국말로 읽는 것보다 영어로 읽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이 두 사이트 꼭 확인해 보시고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할게요. 다음 영상은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셨던 장학금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장학금은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미국에 와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